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다들 여유로우면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나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거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2, 30년 벌어서 소득 없는 4, 50년 정도를 보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당시에 자녀들 도와줄 수는 있는데 결국 그 당시에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 삶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과거같이 뭐 은퇴해갖고 자녀들 도와주고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뭐 크게 뭐 자녀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지만 지금은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를 부양할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큰 돈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노후 생활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스스로 힘으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이시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얼마 못 벌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또 눈높이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외면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양자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간섭이 많고 반대를 하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결혼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한테 기대야 되니까 말을 거스르면 뭐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 이제 양가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사이에 문제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대로 그런 간섭을 받고 안 하려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님도 요구사항도 적어지고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바도 적어지고 외려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여유가 있지 않다면 아주 굉장히 고마운 거죠, 자녀들이. 제가 아는 어떤 커플들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 보면요.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결혼하기로 둘이 양자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굉장히 비용이 안 드는 교회에서 간단히 하고 예물과 예단도 서로 생략하고 그렇게 생략해서 아낀 돈을 모두 신혼집 얻는데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녀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다 보니까 결혼식 때 부주로 들어온 돈을 다 잘 챙기셔서 결국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신혼생활에 보태주면서 양자가 다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어떤 만족한 케이스가 됐고요. 또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냐면 작은 결혼식을 치렀다고 그 남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편하죠, 자식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결혼할 때 부모님의 노후 통장을 깨트려 버리면 결국은 처음에는 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부모님이 이제 노후 자금으로 노후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인륜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렵다는데 자식이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이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자녀는 자녀대로 뭐냐면 어려운 그들도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잘 알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매달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뭐 얼굴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 스스로 좀 눈높이를 좀 낮추고 스스로 힘으로 했을 때 부모님도 노후도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한참 돈이 들어가고 준비 많이 해야 될 때 부모님을 애써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너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모님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쪽은 아버님, 어머니 공무원 하시고 뭐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아주 충분하셨고요. 신부 쪽은 뭐냐면 아버님이 퇴직하셔갖고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갖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그 남매였는데 남매가 생활비를 뭐 책임지다시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하고 상담할 때 얘기할 때 부모님 효도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단호하게 매월 저는 50만 원씩은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평등, 남녀 평등 이렇게 한다면 신랑 집에도 뭐 부모님이 연금 생활로 충분하던 안 하던 똑같이 5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결국 신혼 생활을 하면서 양가 쪽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효도비로 매월 보낸다는 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명절도 있고 생신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한참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고 앞으로 수입이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냐면 애를 낳다 보면 단지 휴직하느라고 수입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불규칙한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양가가 똑같이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여유 있는 쪽에서 여유 있는 쪽 그러니까 뭐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죠. 상대편한테 더 편한 제안을 해준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고 그 고마움이 어차피 가정의 평화로 뭐 상대 부모님이나 가정에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선생님 같은 케이스도 결국은 뭐냐면 남자가 먼저 매월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고 50만 원씩 보내고 우리 부모님은 여유 있으시니까 생신 때만 조금씩만 챙기자 뭐 이렇게 한다면 서로 만족하면서 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